환율 방어한다고 사상 최대 금액 퍼붓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에 일본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거든요. 그때 600억 달러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달러로 환산을 했더니 578억 9천만 달러를 풀었습니다. 일본 돈으로 9조 1천억 엔을 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4년이에요. 4월 26일부터 얼마 전이죠. 5월 29일까지 엊그제까지죠. 야,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622억 7천만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일본 돈으로 9조 7,885억 엔을 시장에다가 풀었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말입니다. 외환시장에 퍼부은 돈 중에 최고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퍼부은 거예요. 세 차례에 걸쳐서 퍼부은 숫자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 저는 일본이 굉장히 급박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자칫 잘못하면 슈퍼엔저가 오히려 나라 경제에 독이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슈퍼엔저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자꾸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달러가 계속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외환보유고가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만기가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 전에 채권을 팔면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의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요. 지금 실제 니케이, 니혼게이자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3,270억 달러 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정권 1,720억 달러고요. 정부 보유 외화 1,550억 달러.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622억 7천만 달러는 정부 보유 외화에서 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일본의 외환도 말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말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풀어서 말입니다. 끝장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말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5월 28일 기준으로 156.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달에 4월 26일이에요. 158.33달러로 33엔으로 가장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4월 26일. 지금 4월 26일부터 풀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8.33엔까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돈 풀어서 5월 28일까지 156.88엔까지 갈 때까지 이건 5월 29일까지 풀었죠. 계속 돈을 풀었다는 거예요. 달러를. 그런데도 말입니다.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엔달러 환율이. 그럼 앞으로 더 퍼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더 퍼붓는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부 보유 외화가 지금 622억 7천만 달러를 풀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줄었겠죠. 문제는 이렇게 2번, 3번, 4번 이렇게 돈을 풀다가 나중에 외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1년 미만의 단기 정권 1,720억 달러 이거 재투자하지 않고 순회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 정권이라고 하더라도요. 미국의 국채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계속 시장에다 내놓는다는 뜻인가요? 시장에다. 실제로 시장에다 계속 내놓는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장에는 미국 국채가
그만큼 많이 지금 시장에 나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시장에 미국 국채가 계속 나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저는 결국 미국 국채의 충격, 저는 그렇게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국채 자체도 문제고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만약에 팔아야 되는 것,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징후가 조금 나타나거든요. 조금. 실제로도 그런 징후가 조금 나타납니다. 이번에 미국 국채 응찰률을 보면 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국채 응찰률을 보면 2년물, 5년물, 7년물을 5월 29일 현재 응찰을 했는데 배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최근 2년간의 평균이 2.64배가 2년물이었다면 2.41배까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긴장하는 거예요. 뭐야 이제 미국 국채 인기 떨어진 거예요. 이러다가 미국 국채 박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5년물도 떨어졌죠. 7년물도 떨어졌습니다. 2.43배로 1월 달에는 2년 평균은 2.54배잖아요. 5년물은 2.44배였고요. 이번이 2.3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를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많이 사잖아요. 이미 중국은 계속 팔고 있는 상태고 일본도 팔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는 점점 발행이 세질 거고 그에 대한 충격은 저는 세계적인 위기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게 해석한 건 맞아요. 그러나 단서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단서는 충분히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일본이 국채를 안 그래도 팔고 있는 데다가 달러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판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안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결국은요. 금리 인상해야 돼요. 일본은요. 일본은 아마 금리 인상할 겁니다. 6월에 금리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7월에 금리 인상을 하든지 그렇게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9월쯤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야. 9월은 너무 멀어. 지금 6월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늦어도 7월 달까지는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마 시장은 그렇게 예측할 거예요. 그런 예측이 나오니까 엔화가 지금 계속 올라가죠. 5월 31일 현재 880.3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원까지. 그러니까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된다는 거. 이것은 엔이 약간 강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약간 강세가 된다는 뜻이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엄청난 강세는 아니고요. 그래도 강세가 돼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엔화는요. 원엔 환율로 봤을 때 884.12원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제 시간의 문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엔화를 계속 저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슈퍼 엔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슈퍼 엔저가 됐을 때 외환 보유고가 많이 줄고 그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위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안정화를 더 깨하는 게 맞다. 지금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표를 볼 때마다 진짜 지독하게 보는데요. 어쩌면 말입니다.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지표들이 맞더라고요. 제가 지표를 세밀히 보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보여드리는 것은요. 다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말입니다. 중요한 지표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지표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릴 때도 많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경제를 특히 일본은요. 엔화가 지금 관건이니까 우리가 아주 독하게 쳐다봐야 돼요. 독하게 쳐다봐야지 경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엔화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보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냥 말하기 좋아서 말하기 위해서 저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소통을 하면서 저는 댓글을 보거든요. 그 댓글을 보면서 댓글에 대한 것도 저는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투자를 저는 길게 해야 되니까 항상 조심해서 시장을 본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엔화를 저축해 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책임하여 하는 건 좋아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저를 따라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